안녕하세요. 넝쿨입니다. 돈키호테의 작가 세르반테스는 24살 때 레판토 해전에 참전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가슴과 팔에 총을 맞아 평생 왼손을 쓰지 못하게 됐지만 그에겐 그때가 생애 최고의 시간이었습니다. 세르반테스는 1547년 마드리드 근방에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는 변호사였고 아버지는 의사였습니다. 오늘날 기준으로 생각하면 완전 금수저이지만 당시의 변호사 업무는 단순 문서 작성, 의사는 이발사와 동의어였던 시절이었죠. 세르반테스 가문은 카톨릭으로 개종한 유대인 집안이었고 이들의 사회적 위치와 보수는 보잘것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아버지는 청각장애인이어서 세르반테스의 유년 시절은 가난했습니다. 1568년 펠리페 2세의 세 번째 부인 이사벨 드 발루아, 즉 여왕 마고의 언니가 죽었고 이때 21살이었던 세르반테스가 쓴 4편의 시가 그의 첫 문학적 자취로 확인됩니다. 세르반테스는 1571년 24살 때 카를 5세의 사생아 돈 후안이 이슬람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 결성한 부대에 자원 입대했고 레판토 해전에 참전하게 됐습니다. 그는 돈 후안과 함께 레판토 해전에서 싸운 이 사건을 그의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순간으로 여겼습니다. 그가 꿈꾸던 영웅주의적 몽상 속에는 황제 카를 5세가 있었고 돈 후안이야말로 진정한 그의 후계자였거든요. 레판토 해전과 돈 후안은 사람들에게 그런 식의 로망을 불러일으키는 존재였습니다. 당시 신성동맹과 투르크군의 전력은 비슷했고 그 용맹함도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승리는 결국 6척의 갈레아스를 앞세운 신성동맹 측으로 돌아갔고 승리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돈 후안의 리더십이었기 때문입니다. 난공불락이라 여겨지던 거대한 오스만 투르크가 절대 무적이 아님이 입증된 사건이었죠. 이 승리의 정신적인 파급 효과는 거의 2차 세계대전 중 스탈린그라드 전투나 미드웨이 해전 못지않았습니다. 이 기념비적 사건의 선봉장이었던 돈 후안의 인기는 대단했고 이것은 형 펠리페 2세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돈 후안의 인생은 레판토 해전의 영광과 대비되는 좌절의 연속이었으며 1578년 저지대 지방의 총독으로 31살의 짧은 생을 마치게 됩니다. 저지대 지방이란 스엘더강, 라인강, 마스강의 낮은 삼각주 일대로 베네룩스의 대부분과 프랑스, 독일의 일부 지역입니다. 보통 역사에서 네덜란드 독립운동으로 통칭되는 이 지역은 원래 에스파냐의 영토였습니다. 1576년 3월 저지대 지방 총독이 갑자기 죽는 바람에 급하게 총독으로 임명된 돈 후안. 그러나 돈 후안이 아직 도착하지 못한 틈을 타서 에스파냐 군대가 앤트워프에서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황제의 군대가 식민지에서 폭동을 일으키다니 누구를 상대로 항거를 했다는 얘기일까요? 급료를 못 받고 있던 군대가 식민지 사람들의 재산을 양탈한 것이었어요. 이 사건 때문에 펠리페 2세의 위신은 추락했고 카톨릭 세력마저 황제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1577년 돈 후안이 도착했을 때 이미 사태는 도저히 수습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돈 후안은 네덜란드 독립의 영웅 오라니의 공과 합의해서 군대를 철수시키고 총독으로 취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1578년 돈 후안이 갑자기 사망하는 바람에 저지대 지역은 완전히 분쟁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기사도 낭만의 절정을 장식했던 돈 후안의 짧은 생애는 세르반테스의 인생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1575년 세르반테스는 함께 복무하던 동생과 함께 본국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가슴에는 레판토 해전의 영웅 돈 후안과 나폴리 총독의 추천서를 품고 있었어요. 이 자랑스러운 금의 환양의 길목에서
재수없게도 이 형제는 투르크 해적에게 포로로 잡혀버렸습니다. 이들이 가슴에 고이 품고 있던 추천장이 오히려 이들의 몸값을 터무니없이 올려버렸고 돈이 없던 세르반테스는 무려 5년이나 노예로 붙잡혀 있으며 갤리선에 노를 젓게 됩니다. 1580년 9월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됐을 때 세르반테스의 나이는 33살이었습니다. 11년 만에 만난 가족의 사정은 최악이었습니다. 청각장애인이었던 아버지의 상태는 더 나빠져 있었고 형제의 몸값을 지불하느라 가족들의 경제 상황은 나락으로 떨어진 상태였어요. 세르반테스는 신대륙인 중남미로 보내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했지만 2번이나 거절당했습니다. 1587년부터는 무적 함대에 납입하는 군사 식량의 조달원으로 밀과 기름을 징발하는 일을 하게 됐는데 이 시기에 교회의 재산을 징발했다는 이유로 2번이나 파면을 당하는 등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50살 때는 그라나다에서 세금 징수원으로 일하다가 금고인 세비야 은행이 파산하는 바람에 억울하게 투옥되기도 했는데 7개월간 옥살이 하던 이 시기에 돈키호테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거의 60을 바라보는 나이였던 1604년에야 세르반테스는 돈키호테의 집필을 끝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출간된 이 책은 나오자마자 엄청난 인기로 7번이나 연달아 인쇄됐고 신대륙과 포르투갈에서까지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평생 힘들게 살아온 세르반테스는 말년에 짧은 기간이 남아 후원자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1616년 4월 23일 대문호 셰익스피어와 같은 날 죽었습니다. 신기한 인연이죠. 그렇다면 레판토 해전의 원인이었던 베네치아령 키프로스는 어떻게 됐을까요? 콘스탄티노플 주재 베네치아 대사 바르바로는 레판토 해전 직후에야 연금에서 풀려났습니다. 오스만 투르크 궁정에 불려간 바르바로는 투르크로부터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레판토 해전에서 우리가 졌지만 키프로스는 우리가 빼앗았소. 당신들은 팔 하나를 잃었지만 우리는 수염을 뽑힌 거지. 기억하시오. 수염은 다시 자라지만 잘린 팔은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음을. 베네치아는 키프로스를 되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레판토 해전의 영웅 돈 후안을 추대하기 위해서 모레아의 왕위까지 약속했는데 이것이 안 그래도 동생의 인기가 불편했던 펠리페 2세의 심기를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돈 후안도 형의 심기를 거스르면서까지 야망을 충족시킬 생각은 없었습니다. 신성동맹이 다시 결성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베네치아는 투르크와 단독 강화에 나섰습니다. 신성동맹을 배신하는 행위였지만 에스파냐를 신뢰하지 않은 건 베네치아만이 아니었어요. 누구보다 투르크가 이들의 얕은 믿음을 알았기에 베네치아는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깊이 숙이고 교섭해야 했습니다. 1573년 양국 간 강화가 체결됐고 키프로스는 이제 공식적으로 오스만 투르크의 땅이 됐습니다. 베네치아는 막대한 통행료를 지불해야 했지만 투르크 영내의 재산을 되찾았고 경제 활동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70년 후에 베네치아령 크레타를 둘러싸고 다시 전쟁이 일어나지만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레판토 해전을 정점으로 유럽의 중심이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옮겨가 버렸기 때문이었어요. 레판토 해전은 갤리선들끼리 싸운 최대의 해전이었고 마지막 해전이었습니다. 이슬람 세력에 대항해서 십자가를 앞세워 싸웠던 기사도 정신을 상징하는 최후의 싸움이었습니다. 지중해 최후의 기사 몰타기사단은 베네치아를 증오했고 베네치아의 배만 보면 투르크군 대하듯이 약탈했습니다. 오스만 투르크와 베네치아는 승자와 패자 모두 레판토 해전을 정점으로 조금씩 몰락해 갔습니다. 책넝쿨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넝쿨의 1분 명상을 클릭하시면 이어서 1분 명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